죄는 지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은 넘었고 만 14살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이 연령대의 범죄가 늘고 차마 아이들 범죄로 보기 힘든 수법이 등장하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결국 범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면 나이를 낮춰서 처벌한다고 나아질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논란,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꽃을 좋아했어요. 꽃을 좋아하고 용돈을 받으면 엄마 아빠 선물을 사주는 게 즐거웠던 아이예요. 외할머니 나무 사서 어버이날 심어주고 꽃밭 가꿔주는 게 취미였던 거. 처음엔 아이들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었죠. 우리 성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게. 태안이는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동성 동급생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막 구석 가지고 혼자서 막 놀고 그 다음에 막 와가지고 내 위에서 하고 막 내 가슴 만지면서 하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은 집요했습니다. 잠을 안 재웠대요. 책을 보면요. 책에 이렇게 샤프 들고 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있어요. 책에. 폭행도 있었습니다. 태안이 부모님은 즉각 학교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과의 분리는 없었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말에 저희 아들이 더 불안해하고 소변 실수를 하고 그랬어요. 무섭다고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태안이의 심리 상태를 검사한 결과지거든요. 성폭력 피해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고요. 심장막동수 증가, 어지러움증, 과각상 상태가 지속적으로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던 태안이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급성 췌장염, 그리고 사흘 후 숨졌습니다.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엄마 생일이니까 한 번만 일어나달라고, 엄마 생일 선물로 한 번만 뜯어달라고 했더니 반응 없던 아이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날 줄 알았어요. 반응을 하니까 살 수 있으려나 보다. 살겠구나. 경찰은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13세인 가해 청소년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체포 구속되지도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교정과 보호를 앞세우는 소년법의 목적 때문입니다. 전과 역시 남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태안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재판에 참석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 재판의 결과마저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든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촉법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은 성인 범죄를 넘어섭니다. 2018년 기준 3년 이내에 소년원에 다시 돌아온 소년범 비율은 20%. 같은 해 소년원 6개월 처분과 2년 처분을 받은 1,448명 소년범 전원이 재범 이상이었습니다. 범죄 수법은 잔혹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만들고 화가 나서 내리답니다. 요즘 애들은 저희들이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촉법 연령을 하향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과거의 학생들이 성숙하는 속도보다 빨라진 이 현대 사회에서 소년법의 제정 취지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같은 연령이어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3세 전체를 우리는 보호처분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가야 되는 13세들과 도저히 그 안에서 끌어안고 갈 수 없는 13세들을 나누어서 그런 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연령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12살,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갖는 일종의 재지력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과연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현재 우리의 소년범 보호교정 제도에 대한 지원은 뒷전입니다. 소년범들의 지도, 감독, 보호를 통해 범죄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보호관찰관. 괜찮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 알거든요? 12시부터 10시 반이요. 밤 10시 반? 많이 늦네. 아르바이트 꼭 끝나고 나서는 바로 귀가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대상은 성인 포함 평균 114명. 소년범만 따져도 98명에 이릅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4배가량 많습니다. 일본의 5분의 1 수준인 소년원 역시 포화 상태. 특히 여자 소년원은 단 2개밖에 없어 공범을 따로 분리조차 하기 힘듭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잔혹했던 청소년 범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소년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미뤄지기를 되풀이합니다. 그 사이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로 크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오면 안 될까, 엄마한테. 언제 올 거야.